여기 있는 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원자라는 것은 이제 원자핵과 그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외에 기타의 수백여 가지 소립자들이 있어요. 그건 또 화학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핵에는 양성자도 들어있고 중성자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화학적인 관점에서는 원자를 이루는 그 기본적인 세 종류의 입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를 가진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하나를 가진 거죠. 그래서 원소, 원자들은 원자의 정의가 뭡니까?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본적 최소 입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걸 그냥 원자라고 불러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입자. 단 원자라고 부르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아야죠. 이게 다르면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자가 더 많으면 음이온이고 양성자가 더 많으면 양이온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원소 종류는 무엇으로? 양성자 개수로 나누는 거죠.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곧 원자 번호가 되죠.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가 1개고 원자 번호 100번인 원소는 양성자가 100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는 질량이 이 세 입자의 질량비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대략 1800배 정도 커요.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보다 대략적으로 1800배 이상 크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핵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구장의 넓이라면 이건 축구공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피는 전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부피는 전자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죠. A라고. 여러 종류의 원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썼을 때 이 네 군데에 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하고 똑같이 쓰죠. 책에 X라고 썼네요. 자, 이렇게 썼으면 왼쪽 위에 쓸 수 있는 게 질량수입니다. 질량수. 질량수는 질량하고는 다른 겁니다. 질량수는 말 그대로 숫자니까 단위가 따로 없어요. 이 질량수라는 것은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 개수의 총합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총합. 그럼 일단 질량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원자량도 커지겠죠. 뭐 당연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요 왼쪽 아래에 써주는 게 양성자 수 또는 원자 번호라고 부르는 거죠. 양성자 수 또는 원자 번호. 자, 그래서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면 중성자가 몇 개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성자 수를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쓰는 거는 이 원자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O2 그러면 산소가 2개.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쓰는 건 전하죠. 여기 플러스 나오면 양이온, 마이너스 나오면 음이온. 원자면 제로. 그러니까 따로 표시를 안 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소와 동위원소. 원소는 원자들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원자는 핵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원자예요. O2는 그럼 핵이 몇 개겠어요? 2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 분자는 기본적으로 원자가 2개 이상인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 핵이 2개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는 당연히 핵이 1개인 거고. 그렇게 이제 원자하고 분자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소라는 건 이제 원자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죠. 호돈소 물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라는 단어가 호돈소 물질로 쓰이는지 아니면 원자의 종류를 뜻하는지는 그 문맥상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같은 종류의 원소란 뜻이에요. 같은 종류의 원소인데 양성자 수가 같으니까
중성자수만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원자 번호가 1번인데 질량수가 1인 것도 있고 질량수가 2인 것도 있고 질량수가 3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여기는 양성자 하나, 여기도 양성자 하나. 그 다음 중성자는 1에서 2를 빼니까 없고 여기는 2에서 2를 빼니까 중성자가 하나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중성자가 2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의 개수가 3개니까 질량수가 3, 여기는 질량수가 2, 1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일단 중성자 개수를 떠나서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인 거예요. 전부 수소죠. 전부 수소인데 일반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몇몇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원소들은 동위원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소는 요거를 뜻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위원소가 2종류 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이런 표기가 있습니다. 탄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양성자 개수이면서 곧 원자 번호죠. 양성자가 6개, 그 다음 중성자도 6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질량수,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의 개수가 1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묶어서 핵을 구성하는 입자, 핵자라고 얘기를 하죠. 핵자. 핵자 개수가 곧 질량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소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 주기율표라는 게 나오죠. 자, 그 안에 원소들의 원자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111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나중에 일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 안에 여러 종류의 원소들,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들이 있는데 여기서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족은 1족부터 18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줄에 해당되는 것을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주기는 지금 이 표에 의하면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적 성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간단히 하나 얘기하자면 1족 원소가 결합을 한 번만 한다면 그 1족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결합선수가 전부 한 개씩으로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6족에 있는 맨 위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을 2번 한다. 그럼 그 밑에 있는 황도 다른 원소와 결합을 기본적으로 2번 한다. 이런 식으로 화학적 성질이 매우 유사한 관계인 그룹이 바로 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주기에 있는 것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족과 주기의 차이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다 처리할 문제고 지금 이제 봐야 될 것은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오면 세로줄이 족이고 가로줄이 주기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 계단 모양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계단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가냐면 1쪽 저 위 끝에 수소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소가 있죠. 수소하고 계단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단의 왼쪽에 있는 것들은 금속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모든 원소들은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금속의 성질이 더 많이 들어있으면 금속, 반대면 비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들은 비슷한 양으로 있으니까 금속성과 비금속성이 어느 정도 비슷한 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까만 점으로 찍은 몇 가지 원소가 중금속인데 뭐가 중금속인지는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단 원소들의 종류, 원소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다룰 유기화합물, 분자, 유기화합물들은 다 분자죠. 분자들은 전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몇 가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게 유기화합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뒤에서 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족별 명칭이 있어서 1족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2족 원소는 알칼리 토금속. 그럼 1족은 알칼리 금속인데 수소는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부터 그 밑에까지 쭉 알칼리 금속. 2족은 알칼리 토금속. 17족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할로젠이라고 돼 있죠. 할로젠 또는 할로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18족은 비활성 기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자들끼리 연결이 돼서 결합을 해서 또 다른 하나의 독립체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자는 2원자 분자도 있고 3원자도 있고 4원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네모박스 안에 몇 가지 이제 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원소를 보니까 지금 탄소나 수소나 산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비금속이라는 거죠. 비금속 원소들로만 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금속 원소들은 분자라는 걸 만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분자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을 지닌 최소 단위라는 거죠. 물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려면 이렇게 3원자 분자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지. 이렇게 원자들은 물의 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자와 분자의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원자는 반드시 핵을 한 개만 가지고 있다. 양성자수는 다르죠. 중성자수도 다르고. 근데 핵의 개수는 똑같아요. 한 개씩. 그게 원자입니다. 그 다음 분자는 원자 수만큼의 핵을 가지고 있겠죠. 물질의 특성을 지닌 최소 단위. 자, 그래서 원자들이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독립된 단위체가 되면 그것을 분자라고 부르는데 그 분자 구조를 그리려면 결합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뒤에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CH4라는 5원자 분자가 있을 때 우리가 나중에 결합을 공부하고 나면 중심부에 탄소가 있고 주변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붙는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이런 것을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식이란 것은 중심 원자가 누구고 주변 원자가 누군지를 표현해 주는 걸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반적인 구조식은 이 결합선과 결합선 사이의 사이각을 정확하게 구현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만 짜맞춰 놓은 거예요. 연결 순서만.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었다. 그런 것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 구조를 제대로 그리려면 결합각을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결합선이 4개일 때는 이렇게 정사면체 형태로 배열이 됩니다. 지금 이런 게 있다는 걸 간단히 소개하는 거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충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결합을 공부하면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투시도라는 것은 이 칠판 평면상에 선이 2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앞으로 튀어나온 거 하나 있고 뒤로 들어간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줬죠. 점선은 뒤고 두꺼운 건 앞이고. 자, 그래서 사면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3차원 분자 구조라는 거죠. 마치 이거 보면 이제 결합각이 90도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결합각은 90도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것을 투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3D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이건 2D로 나타낸 거고 2D와 3D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공막대 모형도 있고 공간 채움 모형도 있는데 실제 구조에 가장 가까운 건 당연히 공간 채움 모형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분자 구조를 그릴 때 공막대 모형이나 공간 채움 모형을 그릴 일은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는 그림은 이렇게 위에 거나 아래 거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요. 이거야 뭐 아주 간단한 거니까 대충 그려도 딱 나오지만
이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가 10개 이상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